오늘 그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강의 자료를 아마 지금 자료를 다 보고 계실 텐데요. 요 자료들은 그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R&D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제가 구성해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타 그 R&D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그 연구개발 활동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처음부터 해가지고 중간, 그 다음에 이게 고도화되면서 어떤 제도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그 로드맵 형태로 여러분들께 이제 연상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하게 또 바로 이제 활용할 만한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중심은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기술 기업에 대한 이제 지원 제도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제목은 이제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20이라는 이제 숫자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부 지원 사업, 특히 이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은 큰 틀에서는 크게 많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한 그 사업들은 계속해서 이제 매년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내부적으로는 사업비가 조금 이제 증가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거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에 관련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부분, 그리고 조세 혜택도 그 부분을 특화시켜 가지고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용했다는 부분이 이제 올해 년도에 약간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기업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그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창업 초기 기업, 그 다음에 그 중간 기업,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도화된 기업,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기술 사업화를 처음에 이제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 기업부설 연구소나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제도는 이 그 선설립 후 신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구개발 환경을 충분히 기업이 갖고 있다고 하는 여러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시면 요 부분에 대해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연구소 인정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인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이제 연구소 인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후 관리까지 해서 모든 부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인정에 대한 부분, 1차적인 부분은 인정까지는 서류로 이게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그 요건에 맞춰서 그런 이제 관련 자료들 준비가 이제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이제 상기업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연구소 관련해 가지고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를 굉장히 이제 세게 한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부실 연구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올해부터는 요 부실 연구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부분. 혹여 지금 기업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연구소 인정 요건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정 요건을 갖추지만 이거를 변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신고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매번 이제 연구원이 바뀌거나 연구 공간이나 아니면 주소지가 바뀌게 되면 이거를 계속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마지막 신고 그런 사실과 현재 실태 조사를 나갔을 때 사실이 다르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직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잘 관리를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 연구소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연구소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구소를 설치 운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챕터 1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이 연구소 연구 전담 부서를 보유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 보유 기준을 통해 가지고 R&D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연구개발 지원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 아니면은 이제 뭐 면허 같은 그런 개념인데요.
연구개발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신청하거나 그런 자격 요건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우선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의 설치는 일단 정부의 R&D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 갖추어야 될 요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소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소는 어쨌든 어떤 연구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연구 목표에 대해서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 인력이 그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시설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대한 목표, 그 다음에 연구원의 확보 여부, 그 다음에 연구 시설의 이제 보유 여부,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구소 인정이 바로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다 갖추고 이제 신청을 했을 때 하루만 해도 연구소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스터디한 다음에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면 그날 바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 부분입니다. 연구 인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연구 시설 부분입니다. 연구 목표는 누구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자 하면 그 목표는 자연스럽게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그 세 번째는 이제 별도로 이제 언급을 하지는 않고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리고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순서대로입니다. 연구 인력 확보가 가장 어렵고요. 연구 시설 부분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완화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연구 시설에 대한 그런 부담 부분들이 특히 이제 창업 초기 기업들 아니면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가 돼서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연구 인력 확보 부분인데 왜 어렵냐 하면 연구 인력은 자격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연구 인력 같은 경우는 뭐 해당 이제 연구 분야, 이제 연구 목표에 대한 이제 해당 분야가 있겠죠. 전기전자 반도체 개발하는 이제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면 전기전자나 아니면 이제 소재에 관련된 이공계 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인력을 채용해서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이제 심사 신청을 했을 때 자격 기준 검증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구 인력의 기준은 이제 학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학사 이상 뭐 석박사 같은 경우 뭐 이제 특별히 문제 없이 이제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인정이 되는데 학사 이하인 경우 이제 보통 학사 이하인 경우도 전문 학사 아니면은 마이스터고나 실업고를 졸업한 그런 인력들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사라는 기준이 보통 저희가 4년 동안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 4년 전공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은 그 학사 인력의 해당 경력을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 학사하고 학사는 약 2년의 텀이 있죠. 그러니까 같은 이제 전공 분야를 했더라도 그 2년 분야의 텀이 있기 때문에 2년 부분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으면 전문 학사도 이제 연구 전담 요원으로 확보가 가능하고요. 마이스터고나 실업고 출신 같은 경우도 4년 이상의 연구 경력이 증빙이 되면, 그러니까 4년의 갭을 채워주는 겁니다. 연구 전담 요원으로 이제 그 편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구 전담 요원 편입 기준이 학위로만 이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위로만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 제도가 계속해서 이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실태에 맞춰 오면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구 전담 요원이 또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 기사 1급 자격 같은 경우는 학사 학위하고 동일하게 이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계 쪽의 연구소에 이제 연구원으로 이제 편입이 됐을 때 이분이 뭐 국조리든 중조리든 상관없습니다. 기계에 관련된 기사 자격증을 확보하고 있으면 이분은 연구 전담 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사 다음 밑에가 이제 산업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기사는 전문학사에 준하는 그런 자격 기준을 부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기능사가 있는데요. 기능사는 해당 경력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약 3년 정도의 경력을 채울 확인이 가능하면 또 전문 연구요원으로, 전담 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뭐 짧은 시간에 지금 연구소 연구 인력에 대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소기업 기준으로 해서 그 연구 공간이 30평방 이하이면 요런 이제 파티션을 통해 가지고 연구소 공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실험 기자재를 모두 그 장소에 비치를 하는 게 정석이기는 한데, 현재는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거의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부 기자재만 그 공간 내에 비치가 돼 있어도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물적 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요즘에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는 거. 인적 요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완화를 시킬 수 없는 이제 한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전담 요원의 그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중기업, 중견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요 이제 연구 인력 확보에 대한 이제 숫자 부분이 다 이제 픽스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소기업이나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뭔가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정 요건은 연구 전담 요원이 최소 이제 기준이 연구원 3명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전담 요원 3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같은 경우는 2명만 확보를 해도, 아니면 벤처 기업인데 인증 기간인 기업 같은 경우도 연구원 2명만 확보를 해도 연구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구소 1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보통 이제 직원 1명이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연구원 1명이 연구개발 업무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만 이제 매진을 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요런 이제 예외 조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종업원이 1명 있고 2명이 있고 본인이 이제 대표이사신데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습니다. 창업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구소 같은 경우는 암만 이제 이런 적용을 해줘도 2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원 2명 연구원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다른 부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연구소는 하나의 그 부서 개념이기 때문에 타 부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조직 외에 타 부서, 관리를 하거나 사업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생산을 하는 그런 관련 부서가 1개 이상 꼭 존재를 해야 되는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도 연구 전담 요원으로 포함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는 정말 이제 혜택 중에 좀 특혜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대표가 이공계 분야 출신이고 연구 전담 요원의 이제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본인 포함해서 직원 1명을 연구원으로 같이 이제 포함시켜서 연구소 설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1명의 직원은 기획팀이든 생산팀이든 관리팀이든 하나의 조직도상에서 이제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는 한 가지 좀 특혜를 주는 게 연구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경영활동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네. 그래서 요 이제 연구원 인적 요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자료에서 아마 시간이 되실 때 아마 틈틈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예전에는 이제 과학기술 분야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기반 분야에 대한 부분도 약 한 4년 전부터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든 R&D, 컨설팅에 대한 부분, 아니면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다음에 저희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뭔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충족이 되면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며, 요거에 관련된 그 정부 지원 사업에 모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 아마 여기에 아마 이런 분야 쪽에 그 이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도 연구소 인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설 부분입니다. 시설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 공간이 30평방미터 이하, 약 한 7평, 한 6평 정도 되는데요. 3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냥 이런 파티션으로 연구 공간을 구분 지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이런 공간,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별도의 공간에서 연구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소기업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으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부분입니다. 가장 이제 연구소를 설치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세 감면 부분하고 인력 지원 사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조세 지원 부분은 일단 연구 개발에 들어간 투입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법인세 또는 이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법인세의 약 연구개발비의 약 25%를 법인세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기업도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올라갈수록 이 감면 비율은 뭐 8%, 0에서 2%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대폭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연구개발에 대한 이제 그 지출에 대한 부분만 잘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연구원 5명 정도 운영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정도 이상이 법인세 감면을 받는 그런 이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인력 지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기타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뒤에 말씀을 모든 설립 부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상에 본인이 이제 연구소 설치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rnd.or.kr이거든요. 주소가. 거기에 바로 들어가 보시면은 연구소 신청, 그 다음에 설립, 그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연구소에 대해서 비교적 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사업 중에 연구소가 일단 연구소를 중앙에 한번 놔두시기 바랍니다. 연구소를 중앙에 놔두면 연구 개발 업무 또는 이제 기업의 연구 역량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연구원은 아무래도 연구 개발 업무는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 성과가 뭐 바로 나와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보통 사이클은 1년에서 한 3년 정도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해야 그 다음부터 매출과 연결이 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가야 될 그 비용 중에 가장 큰 거는 인건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기술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기술인력 지원 사업에는 이제 학사급, 석사급, 박사급 인력을 그 학위별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진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이제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경력 연구 인력을 채용했을 때 인건비의 50%를 지원해주는 그런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기업에 선정이 되고 협약이 끝나면 바로 그 비용을 바로 넣어줍니다. 기업이 5천만 원을 바로 이제 기업 통장에다가 바로 넣어주고 있고요. 매월 이제 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잘 철저히 관리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기업에 직접 돈을 주는 사업은 이제 직접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그와 이제 별개로 연구 인력 확보가 보통 소기업이나 중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제 추천을 받거나 채용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기업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연구 인력 본인들이 이제 기업이 원하는 연구 인력을 이제 찾거나 아니면 채용 연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학위별 아니면 경력별로 기업이 원하는 이제 인재상을 저희 쪽에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에 이제 요청했을 때 해당 인력을 계속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알선을 해주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이제 직접적으로 기업한테 돈을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간접 지원 사업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력 지원 사업이 한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연구 개발을 수행하다 보면은 이제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증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인증이나 이제 상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 확보에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정부 보호하에 정부에서 우선 구매 조건으로 이제 그 매출 부분, 판로 지원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홍보 부분에도 이제 활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시상과 인증 두 개로 나뉠 수 있고요.
인증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NET 마크와 NEP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NET 마크는 이제 신기술에게 기술 자체에게 주는 이제 기술 인증이고요. NEP 마크는 이제 제품화된 제품이 이제 신기술 제품에게 주는 이제 그런 이제 인증입니다. 그리고 시상적으로는 이제 기술상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시상은 IR52 장영실상이 이제 대표적으로 상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상과 함께 또 그 연구소 운영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술 교육이나 경영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나 시료 같은 것들을 해외에서 이제 수출입할 때 그 관세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또 이제 제공해주는 여러 이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관련 이제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원 간의 이제 교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교류 활동은 이제 단순한 교류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5가지 정도의 정보 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특성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R&D 조세 및 관세 부분인데요.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특별히 뭐 과제를 신청을 해서 이제 받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그 비용들을 이제 잘 관리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그 관할 그 세무서 그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했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 1번하고 2번 부분입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분이 이제 비교적 가장 이제 혜택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기업 연구소 부동산 지방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에 이제 연구소용 이제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했을 때 취득세 또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이제 연구 부지나 아니면은 이제 뭐 군사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건축물들을 지을 수 없는데 연구용으로 이제 연구소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별외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이 좀 엄격해져서 많이 좀 없어진 상태이고요. 요거는 이제 연구소하고 전담부서하고 조세 지원 간의 이제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로 나타낸 겁니다. 연구소하고 이제 전담부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법적 근거나 이제 여러 가지겠는데, 요거는 이제 뭐 신고부터 해서 사후 관리까지 부분입니다. 굳이 이제 변경하고 사후 관리를 나타내는 부분은 뭐냐면, 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 이제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 이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때, 그 연구활동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저희 그 기업부설 연구소 사후 관리가 잘 안 된 경우 이제 뭐 연구원의 숫자가 이제 달라져 있는 상태, 아니면 연구소의 주소지나 대표자가 달라져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치했을 때 항상 그 정보를 최신화시켜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R&D 조세 지원을 받을 때는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서 요 활동 서류 부분이나 이제 연구 요원에 대한 이제 숫자, 공간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일치시켜서 신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요게 2020년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작년 기존에는 그 세액 감면, 연구개발 세액 감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뭐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다 포함해서 그 세액 감면되는 이제 비용이 약 한 2조 원에 좀 달합니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세액 감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교적 좀 불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희 이 세액 감면의 부분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게 많았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 상기업이나 과기부나 여러 이제 부처에서 이제 뭐 연구화 시킨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요 국세청에서 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를 이제 수행을 할 때,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을 할 때 증빙 자료들을 잘 만들어서 요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부분들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정도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세청에서 그 확인하고자 싶어 하는 부분은 연구소를 설치를 했지만 이 연구소를 통해서 뭐 그냥 이제 세액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 사업에 이제 지원할 목적으로만 하는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실제로 가보면 연구원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연구 시설이 뭐 엉뚱한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연구 개발을 우리가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한 그런 자료에 대한 이제 서식 부분이고요. 아마 요 타이틀을 보시면은 그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하려면 정확하게 연구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액 감면 요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이제 세액 공제 부분인데요. 원래 요 일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소부장 사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신선장 동료나 원천 기술 요 부분이 하나 더 생겼던 부분이고요. 자, 일반 부분이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당해년도 연구개발비 발생액의 25%를 이제 그 법인세 세액 감면 또는 소득세 세액 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비로 1억을 이제 인건비 다 포함된 겁니다. 연구원들 1억을 이제 투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세액 감면 혜택이 약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액 감면도 좀 커지겠죠. 근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요 세액 감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요 둘 중에 하나를 기업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그러니까 전년 대비 만약에 뭐 1억을 투자했는데 올해 년도에 만약에 5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4억이 늘어났잖아요. 증가분의 이제 50%니까 2억에 대한 이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만약에 설치를 하셨을 때 보통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재무 담당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약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기관, 저희 상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요 연구개발 처리에 관련된 회계 처리 교육을 매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요 세액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세액 감면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는 중복이 가능하거든요. 다른 제도에서 받아도 여기서도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긴 한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쭉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 기술 부분입니다. 뭐 이게 아마 이제 소부장 사태 터지기 전에도 이제 있기는 했었는데 터지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많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오히려 세액 감면 부분은 앞서 일반보다 좀 더 감면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 30에서 40%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동산 이제 지방세 감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지역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실 경우에 해당 뭐 건축물 아니면 토지를 매입했을 경우 이제 취득세에 대한 부분과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을 60%와 50% 이렇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초기에 기업부설 연구소 이제 설치 제도가 이제 생기고 나서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혜택 받은 이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관세 감면 부분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여러 이제 다른 이제 경쟁사나 자동차 회사들의 차량을 많이 실험용으로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이렇게 싸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여올 때도 뭐 굉장히 이제 많은 물량의 자동차를 한 번에 이제 들여오고 뭐 트랙을 돌면서 뭐 충돌 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그때 들여오는 이제 그 발생하는 관세, 수입용 자동차죠. 관세의 80%를 감면을 해줍니다. 80% 감면을 받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현대차를 이제 예를 들긴 했지만 소기업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이제 시험용 기자재나 아니면은 시료들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이제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모든 품목이 다 관세 감면 대상이지는 않습니다. 매년 품목은 바뀝니다. 매년 저희가 이 품목 고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기업이 이 품목을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하고 거기에 이제 합당하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 품목에 올라갔을 때 이제 품목 고시를 하게 됩니다, 매년. 그럼 그 품목에 해당이 되면
이제 8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연구원들한테 좋은 건데요. 보통 이제 연구원들의 급여 대신에 이제 연구 활동비라는 걸 줍니다. 그러니까는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급여에서 일부를 떼서 그걸 활동비로 이렇게 좀 주어서 이 활동을 좀 이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말정산 시에 연구원들이 최대 240만 원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그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치면 한 3, 40만 원 정도. 적지는 않죠, 연구원들한테는. 네. 이렇게 해서 중요 세액 감면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요 조세 지원 같은 경우는 매년 이 부분이 좀 법이 좀 바뀝니다.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확인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년 저희 같은 기관들에서 수행하는 이런 교육들을 통해 가지고 최신 정보, 그 다음에 뭐 신고할 때 유의사항들 여러 가지 좀 그 정보를 확보하셔서 불이익이나 아니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R&D 인력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상 인증 제도, 기술 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수 조건에서 좀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D 인력 지원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그 필요한 부분은 중소기업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 요 2번하고 7번만 일단 가장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서 활용 대상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전문연구요원 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뭐 대략적이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초기에 기술 사업화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이제 창업을 하고 연구소를 만드는 부분까지를 이제 초기 단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소를 만들게 되면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을 업무를 하되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많이 수주해서 그 연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연구 역량을 이제 높이는 이제 진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진행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기술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NET 제도나 NEP 이런 걸 통해서 기술 축적을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그 후에 이제 기술 고도화 단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 고도화 단계는 이제 기업의 고도화 단계하고 같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문연구요원 제도이고요. 기술 초기 단계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부분하고 이공계 인력 중개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과학기술자 초빙 요건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요거하고 중소 중견기업 이 연수 사업은 이제 이제 이공계 인재들한테 이제 해당되는 사업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문기술 연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1번, 2번, 7번 그리고 3번 부분은 위셋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준 여성 연구원 이제 채용 시에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작년에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 전문연구요원 제도, 그러니까 병역 특례 제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산업계 쪽에서는 이제 산업균형요원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문연구요원 제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여타 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사급 이상 고급 연구인재가 이제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연구 인력들은 통상적으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런 고급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전문연구요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복무를 받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은 중견기업 쪽에 이런 고급 인재가 들어가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산업계 인력 부분을 대폭 줄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학교 산업계 쪽에서 아마 크게 이슈가 되고 지금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산업계 쪽에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력이 활용 인력이 오히려 많이 이제 늘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에 일본 이제 소부장 사태하고 아마 겹치면서 이 부분이 크게 산업계 쪽의 필요성이 이제 인정됐기 때문에 많이 진행이 된 거고요. 한번 이제 종사하게 되는 기간은 3년간 그 해당 기업에서
이제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 조건은 보통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의 연구 전담 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간 요 고급 인재를 활용하고 그리고 3년이 끝나면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기업 쪽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다 대부분이 이제 이직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연구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학교 쪽으로 다시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요 3년간 고급 인재를 확실하게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근데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기업들의 그 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그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해내고 간다는 그런 실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업 역량이 되시면서 연구 개발 역량이 어느 정도 다다른 기업이 계시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기업마다 배정 인원을 딱딱딱 정해줬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승자 독식 같은 경우입니다. 기업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1명 배정, 2명 배정 이렇게 지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요. 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는 뭐 5명이든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제도 개헌은 제가 뭐 좀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신청 자격은 연구소만 가능합니다.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이제 요 제도를 활용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제 같은 경우는 자격 기준이 다른데요. 일단 기업의 연구원이 석사 학위 이상자가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있다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최소 자격 기준입니다. 중견기업은 5명 이상. 그래서 고급 인력을 뭐 기업에서 한 2-3명 이상씩 이렇게 확보하고 이제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구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고도화됐을 때 기업이 역량이 그때 활용하시면 좀 더 이제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제 접수 기간인 부분인데요. 연구 산업계 쪽도 저희 상기업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대학 쪽 이제 특례 부분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쪽에 특례위원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익법인 연구기관도 상기업에서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산업계 쪽의 지원 부분은 저희 쪽에 다 이제 확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해서 추천을 하면 과기부에서 추천 인력을 병무청에 이제 전달을 하거든요. 그 배정 기업을. 그럼 거의 대부분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점수가 다 정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가 정량화되어 있는 요건을 사전에 본인이 다 테스트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점수 이상이면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네, 전문연구회 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산업부에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부터 중기부에서 사업을 이관받아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 1, 2, 3로 나눠져 있는데 트랙 1과 2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 연구인력과 고경력 연구인력 부분인데요. 3년간 인건비의 약 50% 수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 선정되고 나서 매년 이제 지원 여부에 대한 이제 별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요. 최초 선정만 되시면 3년간 특별히 기업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기업 뭐 수석급이든 아니면 이제 그 책임급이든 아니면 이제 대학에 이제 교수급으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연구소장이나 기술임원으로 가실 때 많이 이제 좀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보통 연봉이 1억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제 연봉 1억에 대한 인건비 지불은 굉장히 이제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1억이라고 만약에 했을 때 거기에 50% 수준인 5천만 원씩 매년 연봉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5천만 원까지가 맥시멈입니다. 네. 연봉이 만약 8천이면 4천만 원 지원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신준 연구인력 지원 사업 부분이고요. 요거는 작년까지는 석박사만 지원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학사까지 지원을 해주는 이제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기업별로 최대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준 연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사 학위자 같은 경우는 이제 2,700, 그리고 석사 학위자는 이제 3,600, 박사 학위자는 4,500. 이렇게 이제 기준 연봉이 나눠져 있고요. 매년도 갈수록 기준 연봉이 높아지면서 지원 금액도 같이 늘어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렉트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요 우대 가점 부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작년 하반기에 2차 신청 접수를 했는데 경쟁률이 20대 1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높아서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방금 트랙원 신진 그 인력 지원도 그렇고 그 연구 기업에서 이제 연구 개발의 그런 이제 특성하고 그 지원 인력의 적합성 부분이 가장 배점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소재를 개발하는데 화학 전공자가 딴 일을 하다가 이제 왔다. 그러면은 이제 경력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매칭이 있으면 이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경력자 아니면은 해당 정확한 전공자가 이제 서로 매칭해서 이제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정될 확률이 비교적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이공계 인재 채용 연계가 필요할 때 그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제도입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뭐 바로 이제 기업 연구소를 설치했을 때 활용할 만한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요 연구소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기술 확보가 이제 점차 진행이 되고 요 기술 확보에 대한 이제 대외적인 이제 공실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활용하는 제도가 이제 이런 인증 제도입니다. 시장 인증 제도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1번하고 2번 NET, NEP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이 이제 산업기술상에 대한 부분이고 요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 부분은 이제 재작년 2년 전부터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기부에서 기존에 현재 지금 연구소가 4만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국내에 이제 인정되어 있는 연구소가 그거보다 좀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2만 8천 개 정도 되는데요. 그 4만 개 중에서 이제 우수기업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아마 지원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기술 인증하고 그 다음에 NET, NEP 마크 같은 경우는 아마 궁금하실 게 많을 텐데 요거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담당자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리고 NET 마크하고 NEP 마크는 100명이 신청하면 뭐 30명을 이제 선정해 준다. 그런 이제 상대적인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은 60점 이상, 대기업은 70점 이상. 뭐 이렇게 점수를 얻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개 기업이 다 우수하면 100개 다 받을 수도 있고요. 100개 기업 신청했는데 비교적 그 점수에 우수하지 못하면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까지의 평균 선정률은 약 한 10%, 아니, 그러니까 15% 내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3단계에, 둘 다 3단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협회 1층의 시상인증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또 이제 새롭게 진행된 사업이 이제 그 소방안전 제품에 대한 인증 사업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아서 지금 행자부에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이제 인증이 5개 인증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설하고 환경 부분은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알아서 이제 인증 평가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기표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 인증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상기업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분야, 그 다음에 산업 분야 둘 다. 네. 그 인증에 대한 부분, 요 표는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효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요 2개 인증은 법적 다툼이 많이 있는 인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증을 받으면 국가에서 그 기술이나 제품이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은 유사한 기술이나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대적 열의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소송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도 다 같이 경쟁사나 경쟁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대표적인 기술상은 이 부분 좀 확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 인증은 예전에 이제 MB 정권 시절에 많이 이제 쭉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많이 좀 사그라드는 그런 이제 추세입니다. 우수기업 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재작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지원의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과기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비교적 요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은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협력 지원 사업 마지막 부분인데요. 기술협력 지원
그 보편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연구 과제에 대해서 산학연이 컨소시엄을 맺어갖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요 기술융합 클러스터 지원 사업은 저희 협회 이제 회원사일 경우에 지원해주는 사업, 그다음에 학연 공동 기업 연계 후속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과기부에서 이제 학교와 연구기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이제 기업의 이제 연구비로 지원해주는 사업. 마지막으로 기업군과 원스톱 지원 사업은 요거는 아마 잘 활용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궁금한 R&D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기술 진단을 좀 받고 싶을 때, 자문을 받고 싶을 때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해당 이제 경험자를 현장에 파견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제 자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79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제 민간기업 연구소 이제 설치 지원을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40주년이 이제 된 이제 기관입니다. 아마 산업계 쪽의 연구개발 지원은 저희 협회에서 모든 부분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약 한 550억 정도의 기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년도는 좀 예상 규모는 더 커질 것 같고요.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기본은 기업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설치. 설치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연구개발 인력, 연구전담 요원이라고 하는데요. 연구 요원의 확보. 연구 요원의 확보인데 최소 기준을 그 선상에서 지키면서 연구소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연구소 자격 기준을 통해가지고 연구과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 이제 다른 전문가들 도움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수주 받아서 기술 축적을 하시는 부분, 축적 단계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인력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세액 공제 그런 부분 이제 같이 활용하시면서 기술이 고도화되면 NET 마크나 NEP 마크처럼 본인 스스로의 이제 기업의 기술 인증을 한번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기술 인증은 되든 안 되든 한번 꼭 받으십시오. 기술 진단을 거의 무료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 진단은 한 번 받으면 몇 천만 원이거든요.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고도화 단계로 연구 규모를 이제 확대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좀 더 고급 이제 영입이나 그런 부분들 활용하시는 부분. 그렇게 아마 연구소를 좀 로드맵을 길게 한번 잡으시고 설계를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좀 더 다른 이제 기업들이나 연구소 기업보다는 좀 더 빠르게 기술 기업으로서 좀 더 안착이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문은 끝나고 있다가 또 이야기 시간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때 좀 받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그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연구소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